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진짜 이제 겨울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집에서 자지 못하고 정말 이 한대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가족들이 계십니다. 바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우리 가족분들이신데요. 4.16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외치면서 지난 3일부터 계속해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이 추운 겨울날 이 거리에 야외 노숙 농성을 해야 되는지, 왜 이 가족들은 다시 또 울부짖고 있는지, 제 오마이 TV 박정호의 핫스팟에서 이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정성욱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우리 동서 아버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팽목항부터 해가지고 네, 많이 동고차도에서도 뵙고 또 국회 앞에서도 뵙고 뭐 서울 뭐 여기저기 안 다닌 곳이 없어요. 천남이 많이 돌아다녔죠.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함께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3년 전에 2017년 11월 2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국회에서 사참이 네. 설치가 되는 그 법안이 네. 통과된 다음에 자 이제 됐다 네, 그랬죠. 박수 치면서 서로 네. 포옹하고 그때 참 기쁨의 눈물을 조금 흘리고 밝혀지겠구나. 그랬는데 3년 만에 다시 또 국회에서 네. 노숙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글쎄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다시 국회 앞에 네. 오셔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사참위가 지금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은 이제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근 7, 8개월을 대면 조사, 그다음에 실험 이런 게 코로나. 거의 다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그럼 그 시간이 까먹고 제대로 조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 동안은. 거의 못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와대 문서, 그다음에 군, 기무사, 국정원 이런 문서들을 좀 봐야 되는데 박지원 원장께서 협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그걸 하나도 못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그걸 들여다봐야 진상 규명에 다가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얼마만큼의 문건이 있는지 또 그거에 좀 들여다 보면은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40만 건 이상입니다. 40만 건이요? 그러니까 세월호 키워드만 가지고 40만 건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세월호 관련된 키워드를 넣으면은 아마 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키워드 더 넣으면.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참사 그때도 나왔지만 국정원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았을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까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원장님께서는 다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는데 결국 이제 직원들이 그걸 또 검토를 하고 자기들이 좀 뺄 건 빼고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사참위가 보고 그리고 사참위가 이건 우리한테 필요해, 이건 필요해, 이건 가져가도 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국정원에서 다 사전 검토하고 줄 것 같으면은 조사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되겠네, 이런 것도 빼고 줄 거 아니에요. 그 검열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열이? 검열을 다 하고 준다니까. 그러면은 그 받아봐야 별 문서 없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받으나 마나인데 사실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만나는 보신 거죠, 박지원 원장? 만나는 봤습니다. 그러고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박지원 원장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밑에 사람들의 월권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서도 그렇고 뭐 군, 뭐 기무사 이런 문서들, 뭐 청와대 문서들도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건데 사참위가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죠 지금.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죠. 만약에 사참위가 연장이 안 되고 이대로 종료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대로 종료가 된다 그러면은 진상 규명에 있어서 모든 게 올수습이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네. 그러면 더 이상 진상 규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구나 기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따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현재 지금 특수수단이 지금 발동을 예, 하고 예, 예. 있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지금 뭐 검찰이 완전히 예. 조직이 윤 총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한 뭐 안 되고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어영부영 넘어갈 거고 그러면 저희가들이 이제 사참위에서 9건 정도는 수사 의뢰를 했고 저희 네.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고소 고발을 한 사항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 무혐의 처리될 거란 말이죠. 사참위가 이대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러니까 사참위 자체가 사실 세월호 특조위 연장된 뭐 그런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조사해오던 걸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이 돼서 우리가 3년 전에 너무 기뻐하고 이제는 진상규명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지고 네. 시간이 상당히 좀 빨리 지나가죠. 너무 빠릅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네. 발의하는 그 법안 네. 이게 통과가 돼야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농성장에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예. 언론 보도를 보니까 예. 얘기가 좀 잘 됐나요? 일단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강행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모든 건 좀 자기가 하고 네. 강행을 시켜라. 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네. 당내에서. 의지를 확인해 준 셈이네요.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올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위기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을 좀 털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올라오니까 네. 마음이 바뀌셨는지 좀 반대 아닌 반대를 좀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의 힘이 되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반대로 힘이 안 되고 좀 있지. 저희들한테는 짐이 되고 짐이 있습니다. 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그 상황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 참사 이거는 네. 여야 할 것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야를 떠나서 네.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순리대로 풀어가야 될 하나의 참사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꼭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여야가 맞붙어야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법안이 너무 늦게 뭐 발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아니 법안 처리하는데 그게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법안이 나오면 그 검토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안이 나오면 검토해서 좀 네, 처리해 그게 주면 국회의원 할 되는데, 일이잖아요. 아마 지금 태클을 거는 게 조사 연장 기간, 기간. 그다음에 특사경. 네, 네, 네. 지금 수사. 요거 가지고 지금 지금 태클을 걸고 계시는데 네.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가요? 꼭 가족들이 필요한 볼 때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실험 단계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게 중단이 되게 되면은 네. 이 실험이라는 게 침몰 원인에 관련된 실험입니다. 그럼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종료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나 기무사, 국정원, 해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네. 하나도 못 보고 종료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국정원에서 한 100 몇 건 정도가 자료가 지금 목록만 지금 넘어온 걸로 지금 확인해요. 목록만. 네. 이제서야 이제 그게 조금씩 되려고 하는 판인데 3일 뒤에 끝나요.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모든 게 올스톱이니까 저희한테는 진상규명의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사권, 그러니까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네. 국정원이 내놓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상이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법을 만들 때도 네. 계속 거리에서 외쳤던 부분이죠. 네. 수사권, 그러니까 지금 기소권이 필요하다. 이낙연 원내대표께서 당내에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네. 아무리 좋은 법안이라도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법안도 효용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2014년에 처음에 일기특조위 만들 때도 그렇고 네네. 선조위도 만들 때도 그렇고 이번 사참위도 만들 때 그렇고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많이 주셨어요. 특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네. 몇 번 해도 괜찮다. 근데 결국엔 지금
사참위에서 특검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딱 석살 채워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본다 그러면은 네. 과연 국회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발의 안 하면은 시간 끌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죠. 정부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네. 행정수반들한테 지시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법만 만들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그게 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들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냐면 이제 다 된 거 아니었냐? 네. 아니 왜 또 농성을 하시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얘기가 네. 선조위가 아마 시작하고 결과를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열린안과 대인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끝나지 않았냐라는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선조위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그건 추측입니다. 네. 특히 이제 솔밸브가 하나가 열린 내인설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즈가 열린이라고 본다 그러면 솔밸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 지금 사참위가 그걸 재연을 다시 했거든요. 네. 근데 솔밸브 고착이 되더라도 배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선주에선 주장이 잘못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또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난 게 아닌데 네. 저희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정도 시간 줬으면 됐다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네. 아니 이 정도 시간이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끌고 가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일 있어요.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참 가슴 속에서 뭐가 이제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가족분들 오죽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국민들의 기본적인 좀 생각이 있어서 이걸 또 넘어서는 게 또 중요해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호소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다 끝나지 않았냐. 음, 뭐 일기특조 했고 선조위 했고 지금 사참위가 하고 해서 다 밝혀지지 네, 않았냐. 네. 네, 물론 맞습니다. 여러 뭐 저희들이 많은 걸 했지만은 지금 밝혀진 것은 구조군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씩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경이 구하지 않았다는 거 확실히 됐고요. 네. 그다음에 해경청장부터 시작해서 지시를 안 했다는 거 확실히 해졌고, 네. 특히 이제 임경빈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고의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분명히 헬기로 가야 될 걸 자기들이 사용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또한 DVR 같은 경우에도 흔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단계는 많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음. 사참위도 그렇고 선조위도 그렇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많이 밝혀졌네, 다 끝난 거 아니냐, 음. 이런 부분인데, 근데 정작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왜 구하지 않았고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좀 저희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이후에 책임자 처벌을 해도 저희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책임자 처벌을 해봐야 네. 그 사람들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이에요. 아하. 왜?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 세월호는 침몰해야 했고 할 수밖에 없었나? 네. 그 의문은 아직 안 풀렸으니까 네. 그걸 찾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의 그 자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정부 관련된 자료가 네. 있어야 되는데 네. 사참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것도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기 네.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네. 특히 이제 침몰 원인 같은 경우는 해군 자료를 좀 저희들이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목포에 있는 사원대사령부나 네. 그다음에 저기 여수에 있는 해군사령부 이런 쪽의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요청하면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드는데 요청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네, 그런데 협조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직까지 아, 답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좀 협조하고 네. 문서에 관해서
주라. 네. 이 한마디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은 뭐 대통령이 뭐 위법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행정수반으로서 네. 명령을 해달라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게 전제 조건이 된다 그러면은 진상규명 지금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건데요. 지금 보면 이번에 뭐 버스 타고 또 전국을 순회도 하셨고 청와대 앞에 농성도 하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버스를 타고 막 다니시는 그런 네.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 앞전 그러니까 저희가 하기 전에 네. 그 성차별 버스가 한번 운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따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모티브를? 저희들도 오라는 데는 많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단체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네. 그게 먼저 실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또 이 세월호 참사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고 홍보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3년 만에 다시 국회에 와서 노숙을 하시고 농성을 하시는데 좀 힘드시죠? 어떠십니까? 3년 전하고 또 다르죠?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네. 세월이 네. 또 흐르고 네. 또 몸이 힘든 건 큰 문제 아닌데요. 예. 정신적하고 마음적으로 힘드니까 계속 조마조마하는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이게 저희들한테 더 힘든 거거든요. 또 통과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여기서 뭐 통과가 안 되면은 끝이니까 네. 조마조마한 마음. 근데 내일 뭐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아마 내일 본회의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네. 뭐 처리가 안 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임시국회 민주당이 얘기한 임시국회가 되면 거기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참위가 다시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겠지만 제일 다시 또 연장이 된 사참위에서 이것부터 좀 빨리 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있으세요? 침몰 원인. 침몰 원인. 진행 중인 사항이 지금 침몰 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험과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솔밸브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씩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 중간이 되면은 모든 게 오시니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군, 기무사, 국정원, 해군 네. 이제 이 문서들을 받아서 보는 거. 특히 청와대 문서. 네. 지금 이 부분에 아마 연장이 되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특검 요청도 지금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돼 있습니다. 건데 이게 또 시간이 좀 꽉 채워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특검이 하나가 좀 더 올라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하나 있습니다. 더요. 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특검을 하나 더 신청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사참위가 이렇게 그냥 종료가 되면 이걸 다 못 하는 거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진상규명 부서장이라는 책임도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조마조마하고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지금 아이들이 있었으면은 지금 대학생 아니죠, 이제 사회인이죠. 사회인인가요 벌써?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군대 빼고 만약에 했다면 지금 사회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군대를 가 있거나 지금 이제 복학해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나이죠.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좀 한숨만 나오는 좀 그리고 너무 울컥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스카님께서 벌써 6년이 지나갑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이번 정부에서 꼭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손영진님께서도 세월호 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이재인님이 고맙습니다. 반드시 법 제정되도록 계속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 김종호님은 언제적 것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요? 대통령이 바뀐 지 언젠데 진짜 갑갑하다. 그래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라니 주호영
참 한심하다. 투기만 하는 뭐 이런 지적도 하고 계신데 저희 시청자분들 제가 볼 때는 잊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잊지 않고 마음 속에 계속 지지하고 진상규명을 생각하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물론 중간 중간에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또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도 중요하고 계속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사참위 연장 문제도 아마 마음을 다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달님께서 진실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또 손영진님이 너무나 슬퍼요라고 하시고 신숙경님이 힘내시고 정말 국민의 짐 반성하세요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일 제가 볼 때는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사참위가 연장이 된다면 다시 뭐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어떻게 또 만약에 활동하실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네. 국회가 아니라 이제 청와대나 이제 기록물 청와대에서 공개나 이런 걸.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청와대 쪽에서 이제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청와대하고 계속 좀 음.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아마 저는 이제 사참위 쪽으로 가서 다시 또 활동을 하시는 네. 거고. 이제 미비한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사참위가 100% 이걸 다 하지를 못하니까 그때 상황을 제일 잘하는 게 가족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가족들의 증언 이런 게 지금 현재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거기에 증언을 해주고 이제 그래야만이 이 진상규명이 더 빨리 되니까 네. 아마 제일 힘든 게 예. 그때 당시를 떠올려서 다시 증언하고 아.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네. 아이들을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네. 부모님들이 꾹 참고 같이 진술을 도와주면서 계속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한 가족들을 위한 이게 진상 규명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우리 사회를 위한 진상 규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상규명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두 번 다시 이런 참사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잃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정부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들이 뼈저리게 있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고 두 번 다시는 국민이 아파하지 않는 네. 이런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세월호 참사 얘기하면은 왜 아직까지 그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진행형인 거고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진상 규명을 못하면 다시 이런 참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참위를 통한 진상 규명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뭐 정부 하에서 기록들이 아직 안 넘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댓글이나 방송의 댓글이나 아니면은 어떤 의견을 올리실 때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이 본회의에서 3년 전에 우리가 그래도 안도했던 것처럼 이번 본회의에서도 좀 총괄가 돼서 뭐 안도의 눈물 이번에는 사실 3년 전에는 기쁨의 눈물이 컸다면 이번 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진상 규명에 마음을 좀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세월호 참사 문제는 항상 저희가 시간을 비워두고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또 가족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 오셔가지고요. 이게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잊게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또 일상도 있고 일이 있기 때문에 있게 되니까 아버님들 가족분들 사참위 관계자분들 오셔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듣는 시간을 종종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추워서 또 농성장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국회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국회뿐만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도 경빈 어머니께서 지금 1년이 넘도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도 저희 가족이고 경빈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좀 힘들겠지만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같이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또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힘드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고맙습니다. 예, 뭐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예. 지금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네. 얘기 들어주시고 정말 네. 고맙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들한테 힘을 좀 주시고요. 잊지 말아 주시고 진상규명에 대해서 웃으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맞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